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 학년도 9월 모의평가 생명과학 1의 총평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여러 가지로 조금 신선한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들 짚어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 시점에 대해서 약간 너무 부담을 주고 싶진 않은데 지금 벌써 D-71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또 앞자리가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남은 시간, 그럼 지금 딱 70일 정도라고 봤을 때 10주가 딱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잘 쪼개 써서 남은 시간 동안 실력을 끌어올릴 것인지 계획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9월 모평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자면요.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구나 라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던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어렵기로 막 유명했던 4단원 유전이라든지 뭐 흥분의 전도, 근육의 수축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어떤 난도는 확 낮춰져서 크게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변별하지? 라고 고민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어렵게 출제된 적이 없었던 부분에서 조금씩 난도가 높아지면서 그래서 지금 전 단어의 난도를 엇비슷하게 좀 맞춘 그런 느낌이 들었다. 굉장히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너무 막 어려운 단원들만 어렵게 문제를 내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가 눈에 띄었고 근육의 수축이 상당히 쉽게 나왔고요.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한 그런 난도도 6월 모평에서 조금 이런 경향성이 있었잖아요. 근수축은 쉽고 흥분의 전도는 조금 좀 풀이 과정이 있는. 근데 이번에도 그런 경향성을 보이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작점만 찾을 수 있다면. 그런 전제 조건이 좀 있지만 그다음에 4단원의 전체적인 난도가 예전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씩 이제 내려가 있는 모습. 하지만 우리 수능에서는 조금 올릴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는 조금씩 올라갈 텐데 그래도 많이 어렵진 않겠구나라는 어떤 방향을 읽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방영구법 5단원에서 출제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빠졌지만 다음엔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들도 좀 채워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고요. 주목할 만한 문항은 6번, 9번 항상성 부분입니다. 항상성을 이렇게 고민하게 될 수 있다고? 약간 이런 느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풀이를 잘 해보시길 바라고 단원별 문항수는 이렇습니다. 지난 6월 모평과 동일한 문항수 보여주고 있었죠. 이번 9월 모평에서는 1단원의 문항이 5단원의 상호작용과 약간 걸쳐 있어서 단원 통합형. 그래서 좀 보면 1.5에 한 3.5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문항 배열을 보였는데 이번엔 3단원이 좀 도드라졌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봤을 때는 뭐 구성은 거의 똑같죠. 그래서 생물의 특성과 탐구 방법, 근데 상호작용과 이렇게 어우러진 그런 문항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2단원에서 물질 대사와 에너지 균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관계가 출제됐을 때랑 에너지 균형이 출제됐을 때 느낌은 어떻게 다르냐? 둘 다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기관계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암기하고 좀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이하게 되고 에너지 균형은 그냥 문제 보고 상식적으로 찾으면 됩니다. 얘가 살이 빠져. 그러면 음식을 충분히 먹어낼까? 적게 먹어낼까? 뭐 그런 수준에. 그럼 얘는 에너지를 쓰는 게 더 많을까? 먹는 게 더 많을까? 그런 정도로 추론하면 돼서 에너지 균형이나 대사 관련된 게 나오면 조금 더 난도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공부를 안 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안 해도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으로 좀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원에서 지금 여기 새로운 체크가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체크 표시된 것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좀 새로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 근데 내가 그 자료의 내용을 꼭 다 알아야 이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그런 어떤 생명과학적인 좀 깊이 있는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어떤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자료들이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여기 혈당량 조절에 별표가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음성 피드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혈당량 조절에 별표를 선생님이 붙여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늘 나오는 스타일로 늘 나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면 다 맞힐 수 있는 성실함을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서 자료 해석 능력을, 추론 능력을 물어보는 새로운 스타일로 출제가 됐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고 비특이적 방어작용에서 라이소자임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뭐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간만에 물어봤다라는 점에서 여기서 좀 체크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4단원에서는 대체로 비슷하게 출제가 됐죠. 그런데 이번에 뭐 쉬운 문제는 확실히 쉬워주면서 그 다음에 이런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별로 풀이 과정이랄 게 없는 그냥 보면 얘가 연관돼 있겠는데 그냥 이렇게 바로 찾아질 수 있는
근데 19번 문제가 19번이기 때문에 못 풀었을 수는 있겠다. 앞에서 뭐 그런 혈당량 조절 문제에서 조금 시간을 이거 뭐지? 하고 시간을 쓰다가 당황했어. 그러면 페이지 넘어가는 속도가 평소보다 느려지면서 19번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손을 못 대는 경우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난도를 평가를 하자면 쉬운 문항에 속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병과 가계도 분석이 온전한 별이 붙어 있는데 이번 시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어려운 문항이었던 거지 다른 시험과 비교했을 때는 별이 꽉 차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완전히 어렵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도를 낮추면서 그래도 좀 변별은 가능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 다음에 5단원에서는 천위가 나왔는데 습성 천위가 나왔다는 점 좀 체크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변별 포인트인 우점종 계산 문제가 안 나왔다는 거. 그거는 계속 앞으로도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질소 순환 관련된 문제도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한번 챙겨둘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연계 얘기 간단히 좀 할게요. 지금 이게 이번 9월 모평 10번 문제죠. 형태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지금 A, B, C 세 뉴런이 있고 A에 지금 둘 중에 하나의 시냅스가 있는 상태. 얘네 셋을 섞어가지고 1, 2, 3로 해놨는데 여기에 값을 A, B, C 동그라미 기호로 줬습니다. 속도는 1 아니면 2cm/ms 중에 하나다. 이게 이번에 문제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2025 수능 완성의 실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형태 보세요. A, B, C 뉴런 있죠?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아니고 요 지점에다가 그냥 시냅스 그려줬어요. 그 다음에 얘네 섞어서 1, 2, 3인데 동그라미 A, B, C로 찾게 만들었습니다. 속도 1, 2 중에 하나요. 거의 형태가 똑같죠. 그쵸? 사실은 여기에 시냅스 있잖아요. D2와 D3 사이에 이번 문제에서 사실 거기 그 지점에 시냅스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봤다면 여러분들 너무 기억나는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서 풀었을 거고 대신에 이게 어디 있다? 수능 완성에서도 뒤에 실전 모의고사에 있다. 이거를 풀지 않은 친구들이 아주 많았을 것이다. 그럼 그 친구들 지금 좀 후회를 하겠죠. 근데 후회를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수능이 남았고요. 수능 때 연계하려고 아껴두고 있는 문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겠어? 수능 완성에서 실전 모의고사 이런 데 숨어 있단 말이죠. 앞으로 열심히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15번 사람의 유전병 형태 보세요. 형태. 라지 A, 스몰 b, 스몰 d의 상대량 나타냈고요. 그 중에서 비정상적인 생세포 2개가 수정돼서 자녀 사가 태어났는데 근데 이 P는 비분리가 일어났고요. Q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이 2개가 합쳐져서 자손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얘가 좀 이상한 3이라는 숫자를 보여줘. 이게 지금 이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2025 수능 완성의 실전 모의고사 2회 문제 보시면 라지 A, 스몰 b, 스몰 d의 상대량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3이라는 수상한 어떤 숫자가 있죠.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기억이 니온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일어난 생식세포랑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서 형성된 생식세포가 합쳐졌대요. 이번 문제랑 라지 A, 스몰 b, 스몰 d까지 일부러 맞춰줬어요. 우리가 연계했다는 거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뭐만 차이가 있냐면 자녀를 셋 낳았느냐, 넷 낳았느냐 뭐 이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다.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꼭 봐야 되겠죠. 그래서 꼭 보시라. 그래서 2개만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변별을 하고자 하는 문항에서 보여주고 있는 연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열심히 공부할 거니까 그래서 시간 부족했나요? 이번에는 안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부족했다면 앞으로 계속 연습하셔야 되고 이번에 잘 봤어. 내가 다 맞았어. 자만하지 마세요. 수능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새로운 유형을 내기보다는 기출문제를 좀 변형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끝까지 보시고 지금 새로운 교재를 새롭게 이제 사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봐왔던 교재를 다시 한번 훑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다음에 기출문제 정도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복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 3번, 4번 봤어. 그러면 새로운 거를 좀 볼 필요도 있겠죠. 그렇게 조절하시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2달 남은 시점이 가장 공부가 잘 안 될 때예요. 지금까지 공부 안 한 친구들은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되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뭘 더 해야 되나? 약간 공부가 손에 잘 안 잡힐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조급하게 마음을 먹었으면 만약에 내가 지금 앞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가 이만큼이 있는데 2달밖에 안 남아서 나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10개가 부족해. 그러면 다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3개, 4개를 일단 먼저 해결한다. 10개가 다 안 되더라도 반절이라도 해결하고 수능 시험장에 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좀 시간 낭비 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다시 오지 않아요. 2025 학년도 수능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수능은 내년에 다시 볼 수 있지만 올해 여러분들이 치르는 시험은 이제 2달 남은 이 시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최대한 많은 것을 쏟아내서 본인의 어떤 역량이나 본인의 어떤 성과를 확인을 꼭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그러면 이제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해설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